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또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예, 아깝게 41살에 자살을 한 그 사람인데 여러분들, 바로 최진실 사주 한번 볼까 합니다. 예. 이 최진실 씨가 상당히 많은 뭐랄까 일을 겪었는데요. 정말 구설이 많았죠, 살면서. 그래서 최진실 사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역하게 또 그 오묘함을 제가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자, 최진실 씨. 자월에 태어난, 그쵸? 자월에 태어난 무토입니다. 그래서 조우로 용신이 화가 되고요. 그리고 무토가 신약합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해서 이게 다 물로 바뀌는 바람에 무토 신약사주. 그래서 용신은 화토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요, 이 갑무충인 거예요. 갑이 무토를 때린다. 이렇게 갑무충으로. 여기서 이 갑목은 뭘 의미하냐면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울증도 얘기해요. 우울증. 그러니까 편관이, 신약사주의 편관이 갑무충일 때는, 여자 사주에서 이럴 때는 남편 복이 없고요. 남편이 또 자기한테 못되게 굴고, 또 한편에서는 우울증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원래 무토의 남편은 을목인데 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목밖에 없어요. 갑목, 그렇죠? 그래서 갑목을 그냥 남편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원래 무토의 남편은 을목이고 갑목은 남편이 아닌 남자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주에 을목이 없을 때는 이 갑목이 바로 남편이라고 봐도 무난하다. 그래서 남편이 나를 괴롭힌다. 예. 어떻게 보면 이 갑목은 관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신약사주의 갑무충으로 나를 괴롭히면 운이 나쁠 때는 이게 우울증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갑목이 이 사주에서는 귀신 역할을 한다 봐야 돼요. 귀신 역할을 한다. 자, 세 번째 이 사주 특징은 뭐냐면은 진, 자, 신인데, 요거는 뭐냐면 신자진 삼합이 돼요. 그래서 이 진토하고 신금이 다 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가 다 뭐다? 다 수다, 물이다. 지지가 다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올 때 엄청난 귀신인 거예요. 굉장히 나쁜 운이 오게 되는 거죠. 물이 올 때 아주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네 번째. 이 사주원국에 화가 없어요. 사주원국에 화가 없다 보니까 약간 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어리석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화는 하나의 총명함인데, 또는 반짝임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깜빡한 거죠. 어두우니까. 그래서 조금 앞이 어두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자, 이 보시면 5살에 태어났는데 5살 개의 대운이에요. 물의 운이고요. 여기까지 물의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15, 16, 15, 거의 18세, 19세까지가 바로 수의 대운이에요. 최진실 씨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아버지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최진실 씨가. 그래서, 상당히 안 좋게 살았다. 그러니까 나쁜 운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그쵸? 그러다가 21세 술대운에서, 자, 이 보시면은 이게 신자진이 삼합이 돼서 물이 굉장히 커졌는데, 술이 오면 진충으로 얘가 일단 칩니다. 그러니까 물의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거는 운이 트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술대운에서 바로 21세 삼성전자 광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최진실 씨하고 동생 최진영 씨가 공채 탤런트 시험에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34만 원의 연수비 없어서 그마저도 못하게 된다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렸을 때 그만큼 금전적으로
고민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술에 다시 23세에 영화 남부군에서 히트를 쳐가지고 이 배우로서 입지를 딱 굳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부터 시작해서 잘 나가다가 이 신금이 옵니다, 여러분들. 무토의 신금은 상관으로서 썩 좋은 운은 아니에요. 썩 좋은 운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한번 성공을 레벨을 한 다음에 이 18세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 배병수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거기 증인이 채택이 돼요. 그래서 이때 온갖 루머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사실은 터무니없는 루머로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 자, 그게 뭐다? 바로 이 사주는 관제구설에 약한 사주예요. 관제구설에. 그래서 상당히 괴롭힘을 당했다. 이 사주 원국에 화가 하나만 있었어도 팔자가 바뀌었다고 좀 봐요. 해피엔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화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저 간목의 그 간모충 자체도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이때 28세 배분사에서 일어나면서 되게 복잡했고, 그리고 33세 때 유금대운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자 사주에서는요, 식상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식상에서. 왜? 식상이 여자 사주는 자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금이 왔을 때 토생건무, 자, 여기 유가 오면 어떻게 된다? 진유화급이 돼요. 진유. 또 신유가 되죠. 또 자유가 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유가 있고 이러니까 뭔가 좀 약간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 봅니다. 찝찝하다. 그래서 유에서 결혼을 했는데 33세 조승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한 1, 2년부터 계속 조성민이 만든 어떤 루머, 뭐 유책 배우자니 뭐니 하면서 이게 시끌시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4년, 37세 이혼을 하게 됩니다. 37세. 이 최인시 씨의 남편 조성민과는 5살 차이인 거예요. 5살.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제가 볼 때는요, 결혼을 잘못한 거죠. 조성민한테도 불행한 결혼이었고, 최인시 씨한테도 불행한 결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좀 잘해야지 좀 더 낫지 않았겠냐 보여지고. 자,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 35세 이때는요, 경금이 오는 거예요. 요 갑경추인에 상당히 좋은 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편관이 강할 때 편관을 제거해주는 식상제사를 용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천간 경금은 여기서 뭔다? 갑경추 딱 때리면서 용신 역할을 한 거예요. 용신 역할을. 그래서 이때 상당히 좋았다 봐야 돼요. 35, 6, 7, 8 이때 좋았다. 그러고 나서 42세 때 언제냐? 바로 이 신대운이었던 거예요. 불길하죠, 여러분들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불길한 기운이. 자, 이 신이 되니까 뭐가 된다? 신자진 수국이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수국이.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주는 물이 올 때 굉장히 불길한 거예요. 물이 올 때. 신자진 수국으로 완전히 이게 다 물받아들면서 무토가 다 떠내려간 거예요. 떠내려갔어. 무토가. 그리고 간목은 어떻게 된다? 수생목으로 더 세져. 간목은 더 세지면서 무토의 힘은 아주 깡그리 없어진 거예요. 떠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계해 임수보다 이 신이 온 지지 신이 와서 신자진 되게 더 흉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운이었다. 이때가. 그 최악의 운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좀 더 버텨서 45까지만 버텼더라면은 그 다음부터 말년은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제 운이 이렇게 좋아질 때 그 나쁜 운에서 지금 좌절해가지고 좋은 운을 미처 맛보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긍정, 낙관, 꿈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 그래야 좋은 운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최악운에서, 최악의 신자진 운에서 결코 못 버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이 간목이 더 세지면서, 수생목으로 더 세지면서 편관을 치니까, 우울증 같은 것이 더 세진 거죠. 더 세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